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의 배재환입니다. 오늘 시작을 저 혼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장하군 교수는 집안일로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고, 이원무 교수는 수술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중간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혼자 진행을 초반에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육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사실은 다시 학생들이 복귀를 하고 음 지금 더블링이라고 2024 학번이랑 2025 학번, 저는 사실 예과 학생들을 많이 어 컨택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본과 3 학년 올라와 있는 친구들, 실습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본과 2 학년에서 실습하러 이제 올라올 친구, 워낙에 인제 개강이 3 월, 이 보통은 저희가 2 월, 3월 이때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스케줄을 타고 있는 친구들이랑 워낙에 있던 친구들이랑 겹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저희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증원까지 돼서 2004 학번, 2024 학번, 25 학번이 겹치는 상황이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도 자 자병원 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면 가능하지만 근데 증원이 몇 배로 늘어났던 병원은 지금 '실습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대책이, 저는 사실 의대 증원에 개인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편은 아닌데, 의대 증원은 하더라도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현실이 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실제로 학생들 교육은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평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해서 학생들이 어 페어하게 해서 불만이 없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적인 소모라든지 인력적인 소모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무작정 교육만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 그거를 이제 학연을 보내더라도 페어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증원을 한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뭔가 증원을 하더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러브스토리 Y3K 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은 저 혼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끝나지 않은 성병 이야기로 했는데요. 어 사실은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성병과 질염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사실 성병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질문들을 받느라고 성병 질염 얘기들을 사실 많이 못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마무리하려고 "끝나지 않은 성병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는 성병 얘기는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했고 성 질염 얘기들을 주로 했었고요. 오늘은 성병 얘기를 쪼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병은 사실은 어 저는 부인 종양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성병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성병에 걸렸던 얘기가 아니고 성병에 대한 그 진료나 임상 경험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보다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랑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질문은 편하게, 뭐 성병이 아니라도 편하게 주시면 질문은 편하게, 뭐 거기에 맞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쪼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식기 구조는 여러 번 보여 드린 그림인데, 음 자궁은
자궁 경부가 아래쪽 입구 쪽에 질입구 쪽에 있는 자궁 경부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자궁 내막, 그다음에 자궁 근육층이 있고, 양쪽에 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와 자궁을 연결하는 게 나팔관. 요렇게 어깨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요런 모양으로 있고요.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광이 맨 앞쪽에 있고, 자궁이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여성인 경우에 요도 구멍이 3 개가 있는데, 방광 쪽으로 연결되는 게 요도, 소변 나오는 길, 그다음에 질, 자궁으로 연결되는 길, 그다음에 항문, 직장으로 연결되는 길. 요렇게 3 가지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병에 관련된 거는 주로 여기 질 쪽에, 질 계구부, 그다음에 항문 쪽, 질이 메인이 되겠고, 여성 같은 경우는 항문 쪽에서도 성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로 성병 병원체 특징, 그다음에 진단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NAAT라고 하는 성병 검사 키트가 있는, 키트로 많이 개인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 용어는 NAAT라는 PCR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병 가이드라인이 최근 2023 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대부분 저희 치료도 거기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설명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성병은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그래서 예전에는 성매개 감염병의 질병과 증상이 생식기에 발생하는 상태, 생식기에만 발생하는 상태를 성병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고렇게 표현을 하질 않고 성병이 이제 성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전파되는 질환을 병변의 위치, 아까 생식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도 병변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다른 데 생기더라도 발생하는 것을 성매개 감염병이라고 부를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그다음에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화감, 성기 단순 포진, 뭐 소위 헤르페스, 헐피스, 뭐 요런 표현하는 헤르페스가 있고, 그다음에 첨규 콘딜로마 혹은 생식기 사마귀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다음 매독이 1 기, 2 기, 3 기, 뭐 선천성 매독 요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요거는 제가 한번 따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 강의에 이어서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1 시간을 넘게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흔한 성매개 감염병이 비임균성 요도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화면발이 감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에 방금 말씀드렸던 매독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화감, 성기 단순 포짐, 청교 콘딜룸, 그다음에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균은 굉장히 많은데, 세균 감염이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원충 감염이 있고 곰팡이 감염, 기생충 감염, 뭐 요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세균 감염에 해당되는 것이 매독균, 임질균, 연성화감, 그다음에 비인균성 요도염. 예, 바이러스랑 균은 좀 다른 거고, 바이러스는 어 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거고, 바이러스는 어 항생제가 잘 안 들어서, 예전에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일 때 항생제를 못 썼잖아요. 예방 접종만 하고 뭐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건데, 항바이러스제는 사실 어 항생제보다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치료 효과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쪼끔 다릅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뭐 에이즈, HIV 바이러스, V가 많이 붙어 있죠. HIV. 그다음에 성기 단순 포진은 HPV잖아요. 이거 헤르페스죠. 성기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HSV 여기도 V가 들어가 있는 거고 청기 콘딜럼은 인유도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건 HPV. 어쨌든 영어로 영어로 약자를 쓸 때는 다 V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원충 감염은 트리코모나스 질염, 아메바스 교도염 이런 건 얘네들은 원충이라 얘는 그 아주 초기에 뭐 벌레 같은 거죠. 트리코모나스는 실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현미경으로 보는데 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아메바스 요도모염은 저희가 보는 일이 많지 않지만 3대 질염으로 했을 때 트리코모나스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원충이다. 그다음에 곰팡이성 캔디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거가 캔디다 질염, 칸디다 질염. 증상은 주로 가려움증이 가장 많고 하얀 두부 찌꺼기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은 사면바리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면바리는 주로 이것도 뭐 거의 벌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그 외음 뭐라 그러죠? 퓨빅 헤어 털에 붙어 있어요. 털에 붙어 있어서 치료할 때 사면바리 같은 경우는 털을 밀고 거기다가 약을 치는 고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역학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쪼끔 받아 볼게요. 네. 역학이 최근에 클라미디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질도 증가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독이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본에서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고 그다음에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평생 유병률 한 번이라도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50% 거의 70% 80%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걸리는 거고 어 예방 접종을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 경부암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데 어 그래서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아니 11 세, 12 세에서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죠. 2 가 4가 백신. 그다음에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다 맞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전 국민 다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방 접종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 클라미디아하고 임질 같은 경우에 무증상 감염률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얘기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클라미디아랑 임질이 어 골반염의 제일 흔한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성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관계를 가지는 남성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찬스도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남성이 여성한테 또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골반염이 생길 수 있는 찬스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매개성 감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 스크리닝이라는 게 이상이 있어서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이 없어도 그냥 한번 검사 받아보는 건 그런 개념이 스크리닝이거든요. 선별 검사 우리말로는. 선별 검사가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원무 교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 한번 주시죠. 아,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이 길이 엄청 네 미끄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뛰어 오려고 했는데 뛰어올 수가 뛰어올 수 없어. 있는 길은 아니에요. 뛰어올 수가 없어서 예. 조금 더 늦었습니다. 전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역학까지 성병에 대한 역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거까지 하고 저희가 질문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죠. 일단 질문을 혼자 하면 제일 어려운 점이 이걸 하다 보면 질문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죠. 네. 이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분이 질문을 봐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봐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옆에서 잠깐 봤었는데 일단 상민오오님께서 질염이 계속 재발해서 병원에 갔더니 성병 검사도 같이 권유받았습니다. 질염과 성병은 어디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니 답을 해야 될까요? 답까지 지금까지 해 주시죠. 지금까지 혼자서 외롭게 다 외롭습니다. 외로워 보이시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늦은 관계로 이제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질염과 성병은 애매하죠. 그쵸? 네. 원래 애매하고 우리가 그 질염 검사라고 하는 거가 요즘 보통 인제 하는 게 뭐 12종 성병 검사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12종 중에 12 가지 검사 중에 이게 전부 다 성병은 아니거든요. 질염을 일으키는 균도 있고 성병을 일으키는 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되는데 이게 인제 왜 성병 검사가 됐느냐. 예전에는 흔했던 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제 질에서 균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죠. 요즘에는 질에서 상재균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질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인데 예전에는 그런 균들을 전부 다 성병으로 질에서 생기니까 그러니까 인제 성병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 거고 최근에는 인제 검사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검사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균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그러면 모든 여성분들이 전부 다 성병이냐? 인제 그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제 상재균과 성병이 나눠지게 되는 건 거고 근데 인제 이게 그 어떨 때 질염 검사를 하고 어떨 때 성병 검사를 하느냐 이거를 구분짓기가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보통은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세트가 그냥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인제 좀 애매하니까 그냥 같이 검사를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추가로 추가로 답변 주실 말씀드리면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제목들 이름이 들어간 애들은 저기 성병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도 그 성병 그 질염 검사를 해 보면 많게는 12 개까지 포함이 되는데 12개 안에 지금 저희 오늘 말씀 안 드릴 균들 예를 들어서 뭐 캔디다라든지 뭐 뭐 있죠? 캔디다 그다음에 세균성 그 질증 뭐 가드네렐라 예. 그다음에 캔 그 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예예. 플라즈마도 성병 검사에 들어간 유레아 플라즈마는 음. 지금 성병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병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겹치는 부분들도 음.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같이 해서 검사를 하고 있죠. 다음은 그래서 인제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인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요러한 성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이다."라고 인제 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없다고 그래서 꼭 감염이 안 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사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분 동동이 C9F. C9F, 예. C9F HPV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헤르페스처럼 완치 개념이 애매한 성병은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거 상당히 음 어려운 질문이시고 디 답도 네. 되게 여기 뒤에 나오는 네. 슬라이드에 보면 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HPV나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HPV 얘기 나오긴 하던데 HPV 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가 아니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저는 줄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태워서 음. 없애든지 떼어내든지 그래도 제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병 자체에 보이는 거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전히 없애는 거는 사실은 HPV는 우리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고 헤르페스는 사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없죠. 않나요? 예. 예 이게 헤르페스는 인제 성병과 관련된 예. 헤르페스도 있고 음. 그냥 단순 그렇죠. 헤르페스도 있긴 음.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반복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게 반복이 되는 건 거고. 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예. 건데 아예 음. 없애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밑에 시크릿 정원 E9R, E5R 이 뒤에는 뭐가 왜 계속 다 붙네요? 원래 붙는 건가요? 그런가 보네요. 예.
네, 그 오늘만 이제 그랬습니다. 질문이 네. 근데 HPV나 헤르페스는 왜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원인균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두 분이 질문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없애는 거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몸의 면역력이나 요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눌러 놓고 있는. 예. 그리고 근데 HPV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조금 두 개가 개념이 좀 다르기는 다르죠. 해요. HPV는 좀 예. 다른데 HPV는 저희가 보통 검사를 했을 때 뭐 3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왔으면 없어졌다라고 간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제 그 원추절제술을 했는데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서 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없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남아 있는 분도 많죠. 예. 예. 근데 남아 있게 되면 조금 치료가 이제 그다음에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경부암과 관련된 상피내암 그다음에 여기 인제 치료가 된 걸로 보는 건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HPV 바이러스는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네. 보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서 재발할지 말지 경계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거를 경계 부위가 양성이냐 아니냐를 제일 중요하게 봤었는데 지금도 그것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HPV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해서 어 그 검사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HPV 검사를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부인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가거든요. 어쨌든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재발이랑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음. 네. 다음에 러블리데이. 항생제를 먹었는데 균이 잘 안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성병 원인균도 내성이 많이 생긴 상태인가요? 네. 뭐 강의에 네. 나가긴 하지만 임질 내성균 그다음에 어 마이코플라즈마 뭐 네. 이런 그렇죠. 균들이 내성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배양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성균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이 뭐지 페니실린 뭐 이런 거 먹고 네. 다 끝나고 그러긴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는 인제 요 성병하고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인제 우리나라 항생제를 좀 많이 쓰는 남용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긴 네.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성병과 관련된 항생제를 써서 내성이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제 몸에 우리가 뭐 감기가 들거나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인제 항생제를 먹거나 약을 먹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약을 먹다 보면 거기에 인제 항생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거겠죠. 그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항생제에 그것 때문에 네. 생겼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저 질문만 봤을 때는 성병 아닐 가능성 꽤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네. 그 12종 뭐 9종 이 검사 안에 성병 한 절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이제 음. 항생제를 썼는데 균이 안 잡힌다라고 하는 게 성병 아닌 균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얘기가 또 나오긴 하지만 그 검사가 그 PCR 검사 NAAT라고 하는 검사 자체가 그 그러니까 균이 죽었어도 검사는 양성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네. 충분히 그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았는데 그걸 약 먹고 그다음 주에 가서 검사하면 균이 죽었는데도 양성 나오거든요. 그래서 쪼끔 적어도 한 3 주,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검사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얘기를 좀 먼저 해 먼저 볼까요? 하실까요? 그러시죠. 예. 뒤에 얘기가 좀 뭔지는 잘 음. 제가 난 할까요? 제가 할게요. 예. 했으니까.
질문을 많이 답 아 네네. 감염 경로는 뭐 상식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직접 접촉하는 거는 질, 항문, 구강으로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 항문 쪽은 제가 요도가 아니고 구멍 3개 중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체액은 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두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사실 침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액체 성분은 다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생식 접촉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는데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되게 어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실 성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사실 저희가 외래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여자친구 때문에 생겼느냐 아니면 뭐 남자친구 때문에 생겼느냐 남편 때문에 생겼느냐.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이런 뭐 쉐이빙이나 왁싱 후에 상처가 생기거나 성기구를 공유 뭐 이런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도 뭐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어 그렇지만 대부분은 접촉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그 사이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잘 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은 뭐 약간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성접촉 당연히 성접촉이 많은 사람이 될 거고 파트너가 많은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많은 사람 성관계가 많은 사람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과 안 사용하는 사람 비교하면 당연히 콘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HIV가 있는 사람 그다음 뭐 그런 여러 HIV가 있는 사람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도 그렇지만 HIV가 에이즈가 걸렸다는 사람이라는 건 자체로 성관계가 많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AAT 뉴클레익 애시드 앰플리피케이션 테스트 핵산 증폭 검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저희가 하는 성병 검사예요. 그냥 성병 검사라고 하는 것 성병 질염 검사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12종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9종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걸로 검사를 하거든요. 정확도가 가장 높고 민감도가 90에서 98% 선별 검사. 선별 검사라는 게 병이 좀 문제가 있는 걸 빨리 밝혀낸다는 검사인데 이게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검사가 제일 중요한데 민감도가 매우 높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침습도가 낮은 검사다. 그래서 질 쪽에 분비물을 이렇게 따서 하는 거라서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여성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남성은 그 점막이 없기 때문에 소변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구강이나 항문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리닝 무증상 감염도 잘 잡아내서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 NAAT 검사가 필수다. 주로 많이 하는 검사들이 클라미디아, 임질, 나이세리아 고노레아, 그다음에 트리코모나스,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HSV 그다음에 뭐 이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그 헤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까 했었잖아요. 헬페스. 헤르페스는 여기 있었고 들어갔고 어 그다음에 저기 캔디다, 캔디다, 그다음에 가드넬라. 가데넬라, 가드넬라가 그냥 세균성 질염균인데 음, 지금 성병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유리아 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가 생각이 안 네. 났어요. 유레아 플라즈마 2종이 있거든요. 유레아 플라즈마 유리아 유 유레아 리티쿰하고 라이티쿰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붑 뭐 파붑. 그렇게 있는데 네. 사실은 둘 다 성병이 아니고 질염균도 아니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거는 요즘은 약을 증상이 없으면 저는 굳이 꼭 쓰라고 안 그쵸. 하는데 뭐 굳이 안 써도 되긴 예. 하는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쓰긴 하겠지만 유랄리티쿰은 음. 주고 파붑은 안 주고 예예. 그럼 그런 네. 상재균이라고 네. 파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재균으로 거의 들어갔고요. 네. 유렐라이티쿰도 약간 논란이 있지만 뭐 음. 상재균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뭐 그거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네. 예. 여기는 검사는 NAAT 음. 검사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그래서 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리고 했는데
네, 전진애 님께서 이제 "구정맞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전진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빨강색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장하균 선생님 제가 얘기 말씀드리긴 네네. 했는데 오늘 그 네. 할아버지 제사셔 가지고 제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질문을 이제 뒤에 올려주신 분들을 보니까 엔젤 님께서 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엔젤 님의 질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2종 소변으로 그러니까 12종 소변으로 하던데 피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헬페스 1, 2형도 소변 12종에 들어가나요? 소변 검사가 정확한가요? 저는 소변 검사를 안 해봐서 소변 검사를 잘 모르겠는데. 질 쪽으로 하죠, 대개는. 아까 잠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질 분비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경우에 남성이 소변 검사로 하니까 여성도 소변 검사로 할 수는 있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변 검사랑 질 분비물이랑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질 분비물 쪽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정확할 것 같고. 소변 검사도 어느 정도는 알려줄 것 같긴 하네요. 예. 피 검사랑 다른 거는 피검사로 검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병 중에 헬페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 에이즈 검사하고 그다음에 매독 검사. 그렇게 하는 시필리스. 그렇게 피 검사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되게 피 검사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검사 종류가 좀 다르죠. 피 검사로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아까 NAT 증폭 검사하는 것과 소변 검사로 하는 검사들이 종류가 다 다른 건 거여서 피 검사로 해야 되는 그런 균들은 대부분 요런 인제 그 증폭 검사나 이런 걸로 하기가 힘들죠.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나오면 피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는 할 수는 있지만 확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 피 검사 해야 됩니다. 결국 확진을 하려면.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똑같이 엔젤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곤하면 입술 옆에 물집이 올라오던데 이런 경우 헬페스 양성으로 나오나요?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헬페스 1이랑 2잖아요. 헬페스 1이죠. 1은 양성으로 나오겠죠. 있으니까. 근데 2는 아니고. 2는 그러니까 성병 관련된 건 2거든요. 근데 2가 양성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2도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헬페스가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주로 이제 요런 입술이나 요런 점막 조직에 이렇게 생기는 건 거고 2형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구강이라든지 구강성교 요런 거 때문에 옮겨지는 경우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보시면 이제 피곤하면 어릴 때부터 피곤하면 요렇게 얘기를 한 거면은 아마 헬페스 타입 1이 아닐까 1형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검사하면 나올 거예요. 양성으로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사실은 헬페스 1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저도 잘생기는 편이에요. 피곤하면은 계속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인제 그 항바이러스제 먹거나 바르거나 뭐 그러시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 보면은 인제 예외가 없더라고요. 피곤하면 바로 생기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밑에 엔젤 님께서 해 주신 게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든 없애는 건 안 되나요? 몸속에서 계속 숨어 있다는 건가요? 대상포진도 완치가 안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이죠.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희 시청자분들의 질문의 그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로 높아져서 이게 그러니까 인제 바이러스를 없애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죠.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닌데 항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가 있기는 있고 한데 그쵸. 예 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음. 그렇게 어 그 코로나 때도 항바이러스 때가 효과를 보긴 했지만 아예 음. 없앤다고 보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변종이 워낙에 많이 음. 생기기 때문에 바이러스 한 타입에 대해서 약을 만들어서 썼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변형이 생기고 또 변형이 생기고 또 생기는 건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간단하게 우리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 처음에 만들었던 음. 거가 이미 약이 만들었는데 예방 접종을 하기도 전에 변형이 생겨 가지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인제 원래 있었던 기존의 바이러스는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변형이 자꾸 생기고 그거에 또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애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인제 대상포진의 완치 개념하고는 또 쪼끔 다르죠. 음. 다른 건데 대상포진 자체는 어렸을 때 이미 그 수두 수두죠, 예 수두. 수두로 네. 그 균이 감염이 돼서 그게 인제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가 이제 위험 인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뭐 네. 피곤하거나 어떠한 그런 이제 유발 인자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인제 음. 활성화가 되면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헐 인제 근데 한 번 생겼다 한 번 생겼을 때 그다음에 치료가 됐으면 이제 보통은 인제 항체가 생겨야 되지만 이건 또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5 년인가요? 10 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새로 나온 음. 거는 그냥 저기 추가 안 해도 되는 걸로. 음. 예. 그래서 좀 시간 지나 봐야 되겠지만 음. 충분히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그것도. 없애는 그쵸.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발현이 됐을 때 좀 대상포진의 위험한 뭐 눈에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다. 뭐 아픈 것도 좀 덜하게 할 수 있다. 뭐 고런 개념이죠. 음. 예방 접종이. 그리고 또 하나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바이러스 검사를 권하지 않던데 왜 그런가요? 바이러스를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 권유하나요? 자 이거는 사실은 성병 문제는 아니죠. 예. 성병 문제는 예. 아닌데 뭐 인제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아서 이게 보통 산부인과에 가면 이제 국가암 검진을 하시는데 국가암 검진은 자궁경부암 검사만 합니다. 거기에는 바이러스 검사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려면은 이제 따로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건 거고 우리나라 국가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에서는 바이러스 검사가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암 검진을 하신 분들은 인제 그냥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인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이드라인. 먼저 하는 걸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문제가 어 생기면은 하는 걸로 일단 바뀌었나요? 보험 문제가 있고요. 예. 처음에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 검사할 때 자궁 경부 세포 검사는 할 수가 있는데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안 되죠, 처음 할 때는. 그쵸. 네. 예. 처음 할 때는 안 되니까 비보험으로 하려니까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마 처음에 안 권했던 것 같고요. 어 지금 나라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이제부터 내일 모레 가서 이제 해야 되고요. 앞으로 한 음. 1 년은 더 넘게 걸릴 건데 저희 부인종의 학회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은 예전에는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를 권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하는 거는 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경부 세포 검사, 암 검사랑 인유도종 바이러스 검사 동시에 하는 거는 권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HPV 인유도종 바이러스 검사를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그걸 하라고 음.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같이 하는 거 정도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크리스틴 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이시고 그러시군요. 네네. 네. 미국이었나 캐나다에 계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 당뇨인에게 캔디다증이 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당뇨가
이제 이게 조절이 잘 되면 괜찮으실 음. 겁니다. 근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어 그러면 인제 보통 인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인제 캔디다가 잘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도 그렇지만은 우리 보면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인제 엄청 힘든 상태잖아요, 몸이. 그럴 때 그래서 인제 뭐 캔디다가 잘 걸리고 캔디다도 이제 여러 군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질에서 생기는 질 캔디다도 있고 구강에서 생기는 구강 캔디다도 있고 저는 사실 귀에서 캔디다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귀도 예 생기는군요. 네. 아마 어디든 귀에서도 생기죠. 생기더라고요. 제 근데 귀 환자분은 여기 예. 혈관에 생겨 가지고 거의 그쵸. 돌아가셨던 혈관으로 예.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귀에서 생겼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려 너무 가려워 가려서 가지고 잠을 못 잘 것 잠을 같아요. 못 잤어요. 근데 인제 자다가 계속 긁잖아요. 예. 그러니까 긁으니까 피가 날 정도로 또 어. 진물도 나고 그래서 그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음. 약 바르고 했는데 이게 주 이게 긁으면 안 되는데 계속 긁게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이게 그러니까 질 캔디다가 생기시는 분들이 질 외음부 캔디다 생기시는 분들이 이제 가렵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겉에가 막 빨개져 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쵸. 그럴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크리스티 님의 질문에 인제 당뇨가 어쨌든 고런 관련이 있어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시면 음.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평소처럼 그대로 님께서 같은 균에 감염돼도 여성과 남성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위나 합병증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어려운 음.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음.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다르잖아요. 뭐 구조가 다르니까. 주로 증상이 생기는 게 점막 쪽에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임질, 그쵸. 임질 같은 경우는 점막에 뭐 분비물 같은 게 좀 생겨도 사실 여성은 일반 보통도 이 병이 없어도 뭐 분비는 어느 정도는 음. 있으니까.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점막이라는 데 요도밖에 없잖아요. 그 요도에 염증이 생기면은 소변이 소변 나오는 게 막힐 수 있잖아요. 피가 그러면 섞여 예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나올 뭐 수도 고름이 있고 섞여 예 고름이 섞여 나온다든지 뭐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음. 워낙에 그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인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여성은 점막 조직이고 음. 남성은 점막 조직이 아닌 그렇죠. 거가 예.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남성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항상 다 옮기는 매개체는 남성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근데 증상은 다 여자분들이 주로 나타나고 근데 남성은 인제 겉에 귀두가 점막이 아니고 그래서 상피세포죠. 상피세포다 네. 보니까 이게 인제 침범을 하기가 아니면 이게 바이러스가 거기에 안착하기가 힘든 거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나가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인제 뭐 실제로 인제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때문에 네.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앙아아 님께서 헬페스 2형 간염 후 출산하게 되면 아이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나요? 병원에서 자연분만 대신 제왕절개를 권유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어 이게 헬페스가 감염이 있으면은 원래 제왕절개를 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예 예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어 감염이 치료되고 나서는 치료가 된 상태에서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지는 현병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액티브하게 있어서 지금 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음 하면은 제왕절개가 권유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왜냐하면 인제 그 산도를 따라서 나오다가 아기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왕적이 하는 게 맞는데 감염이 치료가 다 됐다라고 하면 숨어 있는 음. 상태에서는 저는 이거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최신 지견을.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헤르페스가 막 궤양 같은 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야 되겠지만 전혀 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증상이 네, 없다라고 증상이 하면은 없으면 예, 음. 굳이 자연분만을 제왕절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건 근데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좀 같아요. 찾아봐야 저 될 이게 것 같아요. 확실하지가 이 않네요. 한번 네. 안 본 지가 예. 오래돼서. 네. 아 그리고 인제 시간이 오늘 애매하게 지금 그렇긴 이걸 다 한데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들, 근데 근데 주로 다 치료에 대한 네. 얘기여서요. 뒤에 나오는 네. 얘기들 클라미디아 이게 클라미디아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미디아랑 고노레아, 그러니까 임질, PID가 골반염이거든요. 골반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치료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약은 항생제, 그다음에 임질도 항생제 치료.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 내성 증가가 가장 큰 문제고, 요 임질과 클라미디아는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클라미디아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PID 골반염도 같이 동반돼서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시면 되겠고, 치료는 독시사이클린이라고 약을 1주를 먹는 건데 먹는 약으로 쓰면 되는데 이거 약이 독하죠. 예,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독하죠. 네. 속 쓰리다, 설사한다, 속이 울렁거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음. 약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매독은 얘는 어 1 차, 2 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1 차가 무통성 궤양, 궤양이 하나 생겼는데 안 아파서 그냥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서 이제 2 차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2 차가 되면 발진도 생기고 머리털도 빠지고 그다음에 사마귀, 넓게 퍼져 있는 사마귀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이것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얘도 그냥 지나다가 그러다가 또 무증상, 근데 피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독은 피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치료 효과를 보는 것도 피 검사. 그래서 피 검사를 안 하고 또 무시하면 3 차는 좀 심각하거든요. 3 차는 어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뇌 쪽 그다음에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와야 되는 그런, 쓰러지거나 정신 이상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무통성 궤양이 있으면 반드시 피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음. 예. 그렇고 치료는 이거 왕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벤자신 페니실린이라고. 예. 그냥 이게 2.4 이렇게 돼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주사를 여기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주지는 않는데 한번 저희 옆에서 한번 봤는데 정말 주사기가 이게 엄청 오래 이렇게 맞더라고요. 저는 예. 본 적은 없습니다. 엄청 커요. 네. 이거 맞으면 이만큼 큰 음. 거를 맞는데 이게 주사도 크니까 엄청 아파하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음. "왕주사를 맞아야 된다." 마이코플라즈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내성이 문제가 되는 균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생충성 트리코모나스, 이제 질염에서 말씀드렸는 네. 질염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원충이라서 여기 움직여 막 뛰어다니는, 현미경으로 보면 음. 뛰어다니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도 메트로니더젤이라는 약을 먹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얘는 성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병에 들어가는 걸 반드시 파트너를 동시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코모나스는 물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 급하게. 네. 예. 근데 매독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요즘 최근에 매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게 법정 전염병이 올라갔죠. 예. 4종에서 3종으로 올라갔나 3종에서 2종으로 우리나라도 올라갔나. 많이 느는 네,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있네요. 많이 늘었죠. 늘어서 일본에서 늘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요. 일본에서 예. 늘었는데 그다음 해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서 음. 법정 전염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음.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음.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죠. 콘돔을 쓰는 게 일단 네. 현재로서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뵈면은 이제 설 지나고 뵙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설 때도 또 연휴가 있으니까 또 풍요롭게 네. 여유 있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 월에 월에 뵙겠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